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터져나온 한탄이거든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도 돌파했어요.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1월 7일 이때 1,413.5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이 이후 약 1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제 외환시장이 구두 개입에 나서서 장 마감은 1,394.5원 이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벌써 7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요 환율이 1,400원을 넘겼던 거 지금 따져보니까요 역대 4번밖에 없거든요. 그 4번이 언제냐? 제일 처음 기억나는 거 다들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 IMF 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었잖아요. 그 다음이 언제냐? 2022년.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때. 이때도 1,400원을 살짝 넘겼어요. 그리고 또 요번에 넘겼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1,400원 환율을 넘긴 게 딱 4번인데 그 중 2번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군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높을까? 왜 이렇게 뛰고 있을까? 뭐, 언론들은 뻔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이걸 주로 언급하는데, 물론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 요인이 더 커 보이거든요. 따라서 환율 상승세,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뭐 미국 때문이다, 중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 통화의 가치가 원화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이 유독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국내 요인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국내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내 요인 중에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은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갑자기 고무줄 왜 이야기하느냐? 요거는 조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분석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환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IMF 사태. 요거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생각보단 매우 좋았거든요. 뭐 언론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샴페인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1994년만 해도 500선대였거든요. 근데 97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1100선으로 2배 가까이가 급등을 했어요. 환율도요.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얼마였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서는 어이구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 900원대였어요. 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한국 경제 안에서 썩어들고 있었죠. 뭐 부정부패도 있었고 과잉 투자 문제 뭐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이 상품 수지가 어떻게 됐느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26억 달러 상품 수지 흑자였거든요. 근데 94년이 되니까 38억 달러, 95년이 되니까 7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1996년이 되니까 적자 규모가 무려 173억 달러. 그리고 IMF가 터진 1997년도 적자가 67억 달러. 2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240억 달러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환 보유고 털어먹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당시 정부가 쓴 정책 외환시장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900선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이 얼마를 틀어넣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약 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와우. 지급으로 따져도 이거 너무나 상당히 큰 돈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으니까 그런 비극을 맞았겠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상품 수지 적자 앞서 얘기처럼 2년 동안 240억 달러 외환 보유고 당연히 비어가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를 국제금융투기 세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동남아 털어먹었잖아요.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서 환율 급등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요. 그러다 결국 IMF 사태를 당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정부와 금융당국 환율 시장에 개입 못하잖아요. 그러니 환율은 더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2,000원 언저리까지 갔던 것 같던데요. 맞아요. 2,000원 바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 환율이 종가가 1962원이었거든요. 예.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앞서 처음 얘기했던 거. 고무줄. 이 고무줄도 그냥 놔두면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세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길이보다 훨씬 더 튀잖아요. 네.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앞서 얘기처럼 매주 20억 달러나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더 이상 쏟아붓지 못하니까 환율이 원래 튀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2원, 2,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1962원까지 올랐던 환율은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1,100원 선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픈 기억을 왜 되살리느냐?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환율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최근에 환율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게 1,350원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9월 30일 1,44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그 이후 1,300원대까지 안정됐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총선이 있었잖아요. 올해 들어서는요, 언론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역사상 안정적인 흐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걸 전하기도 했거든요. 평가가 너무 후하네요. 그러니까요, 올 초까지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지난해는 엄청 컸었잖아요. 그것과 다르다. 올해는 안정적이다. 이 총선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여당 찍어달라.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측한 전문가가 없었는지 언론이 전하지 않았을 뿐인지 모르겠지만요. 1,400원대를 또 넘을 수 있다라고 예측한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경구집 말고는요. 네. 그런데 한동안 왜 이렇게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을까요? 바로 알게 모르게 금융당국이 이 IMF 직전처럼 개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1,350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외환당국이 달러를 풀어서라도 이걸 막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때문인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최근 들어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뭐 어제 그나무상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현 정부 출범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현 정부에 넘겨줬던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많죠. 근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 외환보유고가 4,150억 달러로 줄었어요. 겨우 1년 반 만에
500억 달러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 도대체 어디에 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환율 전쟁에 쓸 총알인 외평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외평기금도 이 환율 방어에 쓴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 정부 들어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하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였다라는 얘기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했느냐? 지난해에만 20조 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다 썼다는 거예요. 네. 이 환율 방어에 써야 될 이 총알을 엉뚱한 곳에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지난해만이 아니에요. 올해도 10조 원 가까이 끌어다 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야, 한국 금융당국 지금 외환 방어에 나설 총알이 부족하겠네 라는 사실 금융 투기 세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실탄이 떨어졌다 소문이 돌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만약에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탄 아직 충분하다. 이걸 금융당국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니네 실수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노선 우리는 기필코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외신을 통해서라도 내비쳐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하는 총재의 행보가 너무나 이상해.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해. 요즘 개콘에 이상해 씨 너무나 인기 있던데 그 사람보다도 더 이상해요. 왜냐면요,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환율이 그때도 뛰고 있었으니까 기자들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금융당국, 그러니까 한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율 급등을 막겠다. 라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총재의 대답이 매우 의외였거든요.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거, 미국 CPI가 올랐고,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해외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외 요인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데 우리가 할 거 없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해석해 보면 환율 급등 우리가 할 게 없으니 급등하는 거 그냥 놔두겠다. 용인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전해지자마자 당일 환율이 바로 11.3원. 와,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나요? 11.3원이나 급등해 버렸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돌파하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공통으로 갑자기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불진 두 PD한테는 안 보내고 말이죠. 예, 뭐라고 보냈느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인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운동화 개입이 아니라 구두 개입이다. 이 구두를 어떻게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담인 건 예. 다들 아시죠? 이제는 이재부랑 한은도 전략적 모호성을 컨셉으로 하고 있군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외환당국이 이렇게 구두 개입에 나선 거 2022년 9월 15일 이후 19개월 만이고 특히나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2022년 6월 13일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만 터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구두 개입이 어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 10원 가까이 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1,400원을 넘었던 환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었느냐? 1,394.5원. 겨우 6원 정도 떨어지는데 그쳤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이유가 뭘까? 뭐 구두 개입 말만 하는 거
이 말만 하는 거, 이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말조차 정작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말따 행따. 현 정부에 아마 이 나중에 캐리커처로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실을 뉴스에서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올 들어 현 정부가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외환시장 개방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이 거래 시간,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고요, 글로벌 금융기관에도 문을 넓힌다는 겁니다. 시한도 못 박았어요. 오는 7월. 그때가 뭐냐면요, 1997년 변동화일제 시행 이후 27년 만에 이 외환시장을 확대 개편하겠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7월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개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방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30년, 거의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무역 규모 4배나 확대됐고요. 자본시장도 뭐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진화됐대요. 음.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현재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후진적이다. 국제적으로 비판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거래 시간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늘리고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락하기로 했다. 라고 했었는데, 뭐 7월까지 기다려. 벌써 일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거래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래 시장 연장 조치도요,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범 시행 중이래요. 정부와 언론들은 올해 초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조치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고, 특히 이것도 강조합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90%가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MSCI 선진국 지수, 이 경부침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겠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도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한껏 내뿜었거든요. 예. 그러면 또 똑같은 소리 나오겠네요. 방향성은 옳았으나 세심함이 부족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이 결과 환율 변동성 어제만 봐도 아시잖아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6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 경불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나가리다. 기대하기 힘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경제정책 여러 가지 했지만 공매도 금지,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자화자찬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리실 거예요. 왜냐? 개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문제점도 많아요. 하지만 경불진에서 늘 얘기했다시피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된 제도 때문에 공매도가 너무나 개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점, 요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 공매도에는 장점도 있거든요. 작전 세력이 준동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 고치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공매도 나쁜 거야. 개미들이 싫어해. 그러면서 막으려고 하니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들 총선 전에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최근 주식시장 많이 떴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올 1분기에 국내 주식 매수세를 주도했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미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는 줄 아세요? 2,381억 원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사자 행진을 이어왔던 외국인들이요, 전날 환율이 급등하자 팔자로 변심했다 라고 언론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5일 하루만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외국인 순매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746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왜 이렇게 파느냐? 분명 이유는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들 손해를 보잖아요. 환손실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언론들은 설명하는데, 이유가 그것만일까요?
환 손실이 보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 급등을 막고 코스피를 띄울 것이란 사실, 이거 외국인들 그 빠꾸미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으니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환율 급등, 코스피 하락, 막을 힘도 의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두 꿰차고 있는 외국인들, 이제 한국 증시에서 먹을 게 없네, 이거 판단하고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던지면 어떡하나요? 근데 더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수가 많은 유가증권 시장 종목 100개 중에 55개가 4월 26일까지 지난해 말 결산 배당금을 지급한대요. 이 배당 기준일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수와 일주당 현금 배당액, 이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55개 종목에서 외국인들에게 주는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6조 102억 원. 와, 다른 종목들, 다른 데에서 받는 배당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문제는요,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 전망이 좋고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외국인들 그 받은 배당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국에 또다시 투자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데다 한국 기업 실적 보면 이거 너무 처참해.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또다시 투자할 그 받은 배당금을 다시 넣을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국내 주식에 대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바꿔서 떠날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달러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더 뛸 수밖에 없죠. 이 때문인가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 증권 어제 원달러 환율 전망 1440원, 1420원 여기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1,500원 선 근처까지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 앞서 살펴본 대로 현 정부는 실탄도 부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이러다 정말 IMF 위기가 다시 오는 건 아니겠죠? 이걸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발 정파, 이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제 자리에 앉혀서 정책을 운용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드물 보여요. 거기다가 하는 총재도 지금 하는 행보 너무 정치적입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